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민수. 부모님 댁에서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서 그런지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엄마가 걱정돼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엄마는 투자한 펀드가 대박이 나서 경제적으로는 아무 걱정 없이 살고 계셨고 일단 큰 걱정은 없었다. 내 위로 2살 많은 형 한현수. 형은 3년 전에 결혼해서 형수랑 잘 살고 있다. 형수 윤재인은 나하고 동창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셋은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좀 오라고 해서 형네 부부와 같이 집으로 가기로 했다. 요즘 집에 통 못 갔는데 그래서 엄마가 외로우셨나 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로 들어가자 집안에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영문을 몰라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엄마가 "인사드래, 엄마랑 재혼할 뿐이야" 라고 소개했다. 너무너무 놀라웠고, 그래도 어쨌든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물어볼 게 천지였지만, 본인을 앞에 두고 그것도 연장자한테 초면에 그러는 것도 신뢰가 될까봐 누구 하나 용기를 못 낸 채 잡담만 하다 나왔다. 엄마 인생이고 엄마만 좋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주자는 생각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상대 남자 분위기가 딱 사기꾼 같아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렸다. 엄마 돈을 보고 접근한 게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지만, 엄마는 재혼 의지를 이미 굳힌 상태로 보였고, 이걸 어찌해야 하나 형하고 나는 고민이 시작됐다. 며칠 후 형하고 나하고 둘이서 엄마랑 얘기를 하려고 집으로 갔다. 할 얘기란 게 뭐니? 지난번에 엄마가 말했던 그 재혼하신다는 분은 하시는 일이 뭐야? 진상씨, 지금은 무직이야. 무직? 얼마 전에 직장 그만뒀어. 그래서 내가 투자해서 번 돈이 좀 있으니까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말고 천천히 새 직장 알아보라고 해뒀어. 그 사람 지금 몇 살인데? 58인데 왜? 그 나이에 직장 그만두고 새 직장 찾는 게 쉬워? 힘들면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뭔 걱정이야? 엄마, 그 남자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게 분명해.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 재혼 그만둬.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진상씨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재산은 엄마가 투자한 돈 말고도 아버지 유산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 거야? 통보가 아니라 상의를 하는 게 맞지. 노후를 혼자서 보내는 게 얼마나 쓸쓸한 줄 아니? 현수, 너는 엄마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니?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흥분하지 말고 진정들 해. 결국 엄마랑 형의 격한 말다툼이 벌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얘기도 못 해봤다. 다음날 걱정이 된 나는 퇴근 후 엄마한테 잠시 들르기로 했다. 현관문을 열자 항상 놓여있던 엄마 신발이 안 보였다. 대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신발 한 켤레와 남자 신발 한 켤레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형수 재희와 엄마의 남친이. 형수?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나봐.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형수는 엄마 남친한테 들키지 않게 살짝 내 옷 소매를 잡아 끌면서 나를 데리고 밖으로 같이 나왔다. 살짝 뒤를 돌아보니 엄마 남친이 계속 제이를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 게 소름 끼치게 기분 나빴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여행 가서 사온 선물 드리려고 왔는데 엄마가 안 계셔서 그냥 가려고 했더니 엄마 남친이 자꾸 붙잡아서 집에도 못 가고 붙잡혀 있었다고 했다. 불길하고 불온한 예감이 들었고, 형수한테 앞으로 여긴 혼자서는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단단히 일러두고 나도 그냥 집으로 갔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출장 중인 형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형의 목소리는 평소의 명랑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무슨 일 있어? 그게 쟤랑 연락이 안 돼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와서 잠깐 다녀오겠다고 톡이 왔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돼. 지난번에 엄마 남친이 계속 못 가게 붙잡고 말 걸고 했다는 게 생각나서 자꾸 걱정이 돼서. 미안한데 네가 엄마 집에 좀 가봐.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며칠 전 엄마 남친이란 사람이 형수 뒷모습을 보면서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고 섬뜩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서둘러서 엄마 집으로 가자 차도 없고 집안에 불도 다 꺼져 있었다. 아무도 없나? 하고 그냥 가려다가 혹시나 해서 집안을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실 쪽에서 형수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야! 뭐야, 형수야! 미친 듯이 침실로 뛰어가자 엄마 남친이 형수를 침대에 눕히고 범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민수야, 살려줘!
이 미친 새끼가 안 떨어져? 이 짐승 같은 놈! 나는 있는 힘껏 엄마 남친을 내동댕이 쳤다.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형수한테 뭔 짓 하려고 했어? 바른 대로 말해!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반말 짓거리야? 감정이 격해졌고 몸싸움이 붙었는데 그놈이 먼저 선박을 날렸다. 옆에 있던 형수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았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나는 그놈 주먹에 쓰러졌고 입에서 피까지 났다. 젠장, 나는 왜 범생이로 살아서 싸움 한번 안 해봤을까? 모양 빠지게. 형수를 구하기는커녕 내가 정신줄을 놓고 쓰러질 판이었다. 그때 구세주 경찰이 도착했고 엄마 남친이란 놈은 연행됐고 나는 병원으로. 그 뒤 엄마 남친 놈은 나한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상해 용의로 체포됐다.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출장지에서 허둥지둥 업무를 마치고 긴급하게 돌아온 형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형과 형수 그리고 나는 다시 엄마 집으로 향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엄마는 침실에서 현은을 보고 기겁을 하고 있었다. 아니, 이게 웬 피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대체 제이는 왜 불렀어? 그야, 진상씨가 둘이서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제이 좀 불러달라고 해서 그랬지. 그 말을 들은 형은 분노가 폭발했다. 제이랑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해? 그야 몇 번이나 부탁하니까. 덕분에 제이가 그 인간한테 무슨 짓을 당할 뻔했는지 알아? 말도 안 돼. 그런 꿍꿍이가 있을 줄은 몰랐다고 엄마는 극구 변명했지만 하마터면 자기 아내가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던 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엄마와 절연을 선언했다. 천만다행으로 성폭행은 미수로 끝났지만 극심한 공포와 충격으로 형수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형은 엄마 남친놈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온 엄마는 재혼을 백지화시키고 진상 남친놈을 집에서 쫓아냈다. 엄마는 나한테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형의 고집은 도저히 꺾을 수 없었고 둘은 남남처럼 돼버렸다. 남친놈은 결혼이 파탄나고 엄마의 재산을 눈앞에서 놓친 게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항상 그게 걱정됐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를 보러 갔다. 그러다 여느 때처럼 집에 갔다가 남친놈이 쳐들어와서 폭언을 하며 엄마를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이 자식이 네가 왜 여기 있어? 또 너냐? 민수야, 엄마 좀 살려줘. 이 남자가 자기랑 재결합 안 하면 가만히 안 놔둔대. 겁에 질린 엄마를 보면서 당장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지난번 몸싸움에서 완벽하게 밀렸던 경험을 되새기며 이번에는 신속하게 민중의 지팡이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괴진상 남친놈은 바로 연행돼서 끌려갔고 그 뒤로는 엄마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다. 이번 일로 엄청난 인생 경험을 하게 된 엄마는 앞으로 자기 앞에서 재혼의 제자도 꺼내지 말래서 노후는 혼자서 편하게 살겠다고 했다. 진상 미친놈은 엄마한테 쫓겨난 뒤로 마땅히 갈 곳도 없이 형무소에서 잠깐 살다 나와서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두 번째로 체포되고 몇 달이 지나서 그놈이 다시 절도죄로 세 번째로 체포됐다는 확실한 정보를 들었다. 과거에도 젊은 여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잡다한 여자가 부각되면서 세 번째 체포로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처음 봤을 때부터 돈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 번 체포되고 깜빵을 드나들면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사는 것조차 힘들어진 그놈은 앞으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기는 완전히 힘들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 후 그날의 악몽을 이겨낸 형과 형수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엄마는 더욱 신중한 사람이 됐고 투자 일을 계속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나름 잘 지내고 있다. 지난번 일로 엄마에 대한 신뢰감은 하락한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엄한 놈들한테 농락당하는 일 없이 조금씩 형 부부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길 희망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